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좀 정신이 없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하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게 60대 여성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만큼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무식하게 그냥 모으고 사고 기다리면 저는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진 것은 레버리지 인버스 영향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과 연계해서 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왜 빠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사기 전에 리서치를 하고 주식을 산 다음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일단 매수를 하고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주식 공부는 언제 제일 많이 하게 된다? 돈을 잃게 될 때 제일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정말 많고,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복기를 하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상품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레버리지 인버스가 출시가 되기 전에도요, 사실상 주가는 크게 움직였습니다. 안 떨어졌을 뿐이지 크게 움직였죠. 사실 이 삼성전자는 상승력이 SK하이닉스보다는 낮지만 SK하이닉스는 10배 넘게 갔잖아요. 사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인버스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모든 투자자가 행복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버리지 인버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의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은 안 떨어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습니다. 3배짜리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들이 넘쳐나는 게 미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자체가 시장을 뒤흔드는 주체 자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반도체 시장, 반도체 업종의 종목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출시한 그 시기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경제 유튜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증권사에서 이제 광고비를 받고 홍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ETF가 새로 출시가 될 때마다 증권사에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죠. 그때도 제가 봤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상품들을 홍보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승인을 해준 정부에서 홍보한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홍보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지금 손실을 많이 입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손해를 보든 사고 팔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요,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왜냐면 이때는 파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저점이구나 하고 바닥에서 대기 매수자들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권사들이 더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홍보했던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자면,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좀 흔들렸었던 근간이 됐었던 재료가 하나가 있긴 해요. 자, 코어위브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인데,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해지 금융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가 시장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자, 코어위브라고 하는 기업이 뭐 하는 사업이냐면, 회사냐면, 네오 클라우드 기업인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면, 결국은 이걸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그것이 회사의 매출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 회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자, 금융권과도 되게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클라우드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클라우드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코어웨이브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자,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대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이자를 한 달에 10을 만큼 내야 돼. 10. 그런데 내가 이 대출 받아가지고 클라우드를 잔뜩 지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임대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게 50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대출이자 10 내고 내가 매출 50 내면은 나는 플러스 40만큼 남게 되는 거죠. 보통의 모든 사업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융권에서 이거 차입금을 땡겨오는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야, 반도체 가격 너네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네들 이거 담보로 맡겨놓는 거 사실상 제일 최고점에서 제일 가치가 비쌀 때 돈 많이 땡기려고 지금 하는 수법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지성으로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국 대출도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를 대비해서 해지 상품,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숏, 뭐 풋옵션이라고 풋옵션을 살 수도 있고, 뭐 숏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너는 AI에 투자하려고 대출 받는다고? 그러면 금리를 좀 많이 시장 금리보다 좀 더 챙겨줘야겠어. 왜냐면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 봤을 때 시장 올라가는 건 좋게 보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금리가 비싸니까 차라리 주가 좀 빠지더라도 주주들한테 좀 달라야겠다 하면서 구글이 유상증자를 채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체의 가격이 지금이 조금 비싸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논점에서 좀 흐려지면 안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이 원인 자체가 레버리지 인버스가 키운다, 레버리지 인버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서는, 우리가 사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거는 자유죠. 그 판단도 자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했었던 목적 자체가 훼손이 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시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 타이밍인데도 못하고 다 올라가고 나서 저점에서 살걸? 이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버리지 인버스 탓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일수록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는 얼만큼 AI 산업 생태계에서 귀중한 이 매체인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딥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영상 오늘 세 번째로 찍는데, 제가 바라보는 자리는 아직 안 왔어요. 사실 뭐 주주분들이 듣기에는 거북하죠. 뭐 더 빠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빠져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구간들이 온다면 나 또한 강력하게 여기선 받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세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승률이 연봉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에 25년도에 76% 올랐고요. 이번 연도에 122% 올랐습니다. 자, 원래 시작점이 어디냐? 2,400포인트. 4배, 3배, 4배 정도 오른 거죠.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인 시장이 2년 만에 없어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신용 미수라던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도 알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성공에 대한 이 갈망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 대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축도 안 하고 쉽게 요즘은 그런 밈도 많이 도는데 물론 뭐 이렇게 각본대로 영상을 찍은 걸 수도 있겠지만 덧셈 뺄셈이나 곱하기도 못하는 성인들도 많다.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밈까지도 돌 만큼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국가 자체가 잘 사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루틴대로 살아간다면은 연금만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을 많이 칭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파이어족을 해야 돼,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언론이라던가 또는 이미 그 기득권 그리고 내가 돈이 있는 주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아득바득 사는 사람들을 하여금 욕심쟁이다, 도박에 약하다라고 하면서 치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EPF나 레버리지 그리고 신용 미수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이해가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인생 한방 쇼부를 봐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몰빵을 하고 특히나 이제 비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 투자 판단의 미스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만들어 놓고 주가 떨어뜨리네라는 해석을 한다 그러면 본질에 조금 어긋나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못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평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는요 영원히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요.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다만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우리 주가 파동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미국에 있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자산, 모든 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들의 차트를 본다면 모든 상품들이 이런 변동성 이후에는 이런 상승률 이후에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세를 사실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하락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변동성 장세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너무 어지러우시면요 여러분들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 다 팔고 떠나야겠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2년 뒤 3년 뒤 다시 또 고점에서 남들이 다 주식 시작을 한대 라고 할 때쯤 그때 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방법 말고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미국인들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올려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지러워요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메이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많이 빠졌네 매수, 많이 올랐네 매도, 그냥 그들은 짜여진 메커니즘 안에서 기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내가 직접 나의 감정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투자 판단이 기계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들을 이해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구독자 10만, 50만까지 키워보려고 열심히 촬영을 하는데 여기 네이버 설문지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단타 매매 챌린지, 제2의 SK 하이닉스를 찾아라, AI 실제 대장주 찾기 프로젝트 등등등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입 단가랑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적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더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 하다가도 중소형주가 좀 시기가 온다라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도 저희가 포착을 해서 수익을 냈고요. 빛가전자라는 종목도 2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시장 전체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좋은 종목 찾아가서 수익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게 신법이 7할입니다. 신법이 7할이니까 어지러운 장사에서 잘 이겨내시고 결국은 승리한 투자자로 남아 계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